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좀 며칠 만에 합니다. 매일 해야 되는데 요즘 거래도 없고 그래서 제가 2, 3일에 묶어서 한 번씩 하니까 거래가 좀 늘어나면 제가 매일 할게요. 네, 그 대신 내일 송파구 특집을 하겠습니다. 송파구가 폭락하는 게 심상치가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 송파구가 특히 그러네요. 자, 제목을 오늘 질서 있는 폭락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제목은 2021년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된다. 이게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는 10월달이 확정됐으니까 월을 정해서 2021년 10월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 네, 현재 완료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팔고 전세를 살고 있고요. 네, 저도 한 4년 반 보유, 5년 보유, 거의 5년 보유했는데 물론 이게 투기하려고 들어간 거는 아니고, 네, 제 원금 1억 8천에 4년 반 동안 수익이 9억 2천이 수익이 나서 9,200만 원으로 고버스를 들어갔고 8,700만 원으로 달러를 들어갔고 수익이 두 개 합쳐서 거의 1억이 나 있으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또 빠지고, 그러니까 저는 꿀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자랑 좀 한번 하고, 오늘 방송할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 많습니다. 알집으로 다 모든 자료는 알집으로 꺼가지고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으니까 멤버십 회원 가입하셔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다운받아서 4K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침마다 이거는 이제 장 마감 후에 국내 증시 1일 시황하고요. 이렇게 자료 드리고요. 그때 제가 계좌 공개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 때는 환율, 상품, 국채 등 일일 시황 방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알집으로 다 올려놓고요. 또 아침에는 세계 증시, 좀 전에 제가 세계 증시 올렸거든요. 월요일은 없어요. 토요일은 있고요. 주로 미국 증시를 위주로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엄청 많아요.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로마이드는 다우존스 300년 차트 한참 주문 받고 발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코스피랑 다우 신형을 제작해서 또 발송 이벤트를 하는데 10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을 한해서 뭐 어떤 분은 판넬 무료, 어떤 분은 차트 무료, 뭐 2세트 무료, 1세트 무료, 뭐 이런 식으로 발송하니까 11월 달까지 가입하셔서 주권을 충족시키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시가총액, 이거는 상위 100개 아파트예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매일매일 지수를 누적시키고 있는 거예요. 실거래가 지수죠. 이 시가총액 원래는 400개 아파트를 제가 관리를 하는데 그게 우리 서울 아파트의 거의 한 5% 정도를 차지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세대수가 크니까. 그리고 그 중에 100개 아파트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어요. 이거는 MB 스타 100, 아까 400개는 MB 메이저 400, 요렇게 지수를 만드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방송했을 때예요. 자, 요게 9월이고요. 요게 9월이고, 이게 10월달 이제 진행 중이에요, 지금. 자, 진행 중인데,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자, 이거는 며칠 전 거고요. 자, 오늘, 짠, 더 빠졌죠? 저 보세요. 10월달도 거래가 거의 끝나가지만, 아직도 신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추가가 돼가지고 하락거래가 더 늘었어. 보세요. 저점이 여기였잖아요. 마우스 보세요. 마우스. 짠. 내려갔죠. 지난달 저점,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 이번 저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0월달 이제 한참 아직 절반도 아직 신고가 안 됐죠. 신고도 안 된 걸 봤을 때 이번 달에 특히 많이 빠지는 거 보세요. 뚝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요렇게 떨어졌다가 헬리오가 조금 덜 떨어진 거래.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떨어진 거래, 이건 덜 떨어진 거래. 그러니까는 오른 거로 나오지. 예를 들어서 뭐 10억 하락했다가 5억 하락했다. 그러면 5억 상승한 거로 나오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뚝 떨어졌죠. 보세요. 이 저점이 뚝 여기까지 떨어졌잖아. 자, 안 보이세요? 노안이세요? 왜 그러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또 확대를 했잖아, 확대. 너무 착해. 자, 이게 방금 3개월치입니다. 9월, 10월, 11월이에요. 이거는 물가 반영 안 한 거예요. 노미널이에요, 노미널. 명목 지수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그저께라고 할게요. 그저께, 오늘. 그저께 10월달 종가가 여기인데, 좀 떨어졌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이 이 상황이었는데 여기 보세요. 뚝뚝 더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이게 주로 잠실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잠실 특집을 내일 따로 할 거예요. 한 20개 아파트 단지를 헬리오부터 시작해갖고 뭐 엘리트레파 해갖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자, 오늘 신고된 것 중에 하락한 거래, 그러니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거. 그러니까 뭐 최고가 대비 하락은 아니에요. 최고가 대비보다는 훨씬 떨어졌겠지. 작년 10월 정도가 실거래가 최고치니까. 자, 이거는 직전 거래에서 한 건데, 지금 며칠 사이에 강남구랑 서초구는 실거래가가 한 건도 없어. 제가 한 3일 만에 하나 4일 만에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강남 서초는 신고가 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송파가 우두두두 떨어졌어요. 보세요. 일단 위에서부터 헬리오, 파크리오, 엘스, 올림픽, 리센츠, 주공 5단지, 패밀리, 트리지움, 뭐 레이크 팰리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이렇게 10개 단지가 시가총액 상위잖아요. 송파구에서. 자, 이 중에 신고된 거 보니까 신천 파크리오 144제곱짜리가 3억 5천이 떨어졌어요. 28억 5천에서 25억. 그 다음에 84제곱짜리는 20억 2천에서 17억 7천. 며칠 사이에 신고된 거예요. 2억 5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83제곱짜리가 18억 7천에 신고돼갖고 4억 3천 떨어졌어요. 어마무시하죠. 밑에 잠실주공 5단지가 81제곱짜리가 24억 4천 100에 신고됐는데 29억 5천에서 24억 4천 100이야. 5억 900에 하락했어. 뭔 일이래, 얘네들. 또 있나? 없어요. 엄청나게 하락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수를 다 끌어내리고 있다니까. 왜냐면 얘네들 덩치가 크다고. 보세요. 헬리오 9510, 신천 파크리오 6864, 엘스 5678, 올림픽 선수촌 5540, 리센츠 5563, 주공 5단지 3930, 패밀리 4494, 트리지움 3696, 레이크 팰리스 2678, 아시아 선수촌 1356. 뭐 여기서는 뭐 2, 3천 세대는 뭐 명함도 못 내밀어. 어마어마한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잠실 송파구가 서울 아파트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는, 얘네들이 내리니까 강동구가 따라 내려요. 그럼 강동구 옆에 붙어 있는 하남도 시차를 두고 따라 내려요. 그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송파구 봤습니다. 이번에도 송파구 B그룹인데, 제가 송파구는 20개 단지를 하거든요. 자, 이 중에 문정 레미안이 120제곱짜리 대형 평수네요. 18억 5천이 15억에 신고됐어요. 3억 5천이 하락했어요. 어휴, 많이 하락했네. 어쨌든 메인 단지 아닌 다른 단지들도 이렇게 빠진다니까. 자, 이번에는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도 여파를 맞죠. 자, 여기서 그라시움이 강동구에서 제일 큰 세대예요. 4,932세대야. 제일 커요. 59제곱짜리가 25평이죠. 12억 8천이 직전 거래인데 오늘 10억 6천에 신고됐어. 2억 2천 하락이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신축, 비슷한 신축 중에 9억대가 나왔죠. 고덕 베네루체, 롯데캐슬 베네루체, 그게 9억대가 나왔죠. 지금 오늘은 아닌데, 여기는 없지만, 제가 관리는 안 하는데, 예, 워낙 신축이었던, 걔네들은 지금 제가 여기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바로 옆에 있는 거.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세나 맞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8억대가 나왔어. 8억대가 26평이 저 10억 깨진 것도 놀랬거든요. 근데 이제 9억도 깨졌어. 8억대가 나왔어. 일단 그라시움이 10억대 나온 것도 놀랍죠. 이게 13억, 14억, 뭐 14억 막 이렇게 14억, 15억 거래되던 거야. 근데 10억 6천 됐어.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마주보고 있는 쪽에 건너편에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9억대를 찍었고요. 어저께 보니까 고세나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26평도 8억대가 8억 8천인가 찍었어. 어우, 진짜 빠지는 것도 무섭게 빠지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가 마포구 쪽에,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이쪽에서 하나가 빠졌는데, 레미안 고덕 5단지가 113제곱짜리가 19억 4천에서 18억 7천으로 7천만 원 하락했네요. 뭐 크게 하락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화곡 우장산 롯데캐슬 여기 있네요. 요즘에 롯데 쪽이 조금 많이 빠지네. 요즘에 루머가 돌아서 그런가. 어쨌든 우장산 롯데캐슬, 여기 제가 불러드리는 아파트들은 전부 그 동네에서 시가총액 상위 몇 등 안에 드는 아파트들이에요. 우장산 롯데도 몇 세대냐면
1164세대예요. 거기서 꽤 안에 몇 등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134제곱짜리가 15억 4,700에서 13억 3천으로 2억 1,700, 14% 하락했네요. 직전거래 대비예요. 직전거래. 자, 이번에는 금강구 B그룹인데, 금강구 B그룹에 여기 보시면 독산 롯데캐슬 1단지 1차인데 여기 1746세대예요. 이 59제곱짜리가 10억 4천이 8억 3,500으로 2억 500이 떨어졌어요. 거의 20% 떨어졌어. 요즘에 진짜 거래됐다 하면 신저가야. 자, 이번에는 안양 평촌입니다. 이제 경기도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니까 인덕원 대림 2단지 평촌동만 했어요. 인덕원 쪽에서. 왜냐면 평촌 1기 신도시 연구할 때 했던데, 제가 세팅을 한 거라서 10개 단지만 골랐어요. 왜냐면 엑셀에 10개 단지밖에 안 들어가요. 자, 인덕원 대림 2차가 862세대인데 59제곱짜리 7억 9,500이 5억 5천. 뭐야? 2억 4,500이면 상당 30%가 넘게 떨어졌네. 그 다음에 향촌 현대 5단지 여기도 59제곱짜리가 8억이 7억 9천이니까 여기는 뭐 1,000만원이니까는 뭐 1.2%니까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살짝 깎아줬나 보네. 자, 이번에는 부천 중동에 2개 단지가 하락했네요. 볼게요. 중동 한라 2, 3차 여기는 몇 세대냐면 3,372세대야. 여기 세대수가 나옵니다. 그 중에 58제곱짜리가 그 중에 제일 많은 세대네. 600세대 아니구나. 더 41제곱짜리가 976세대가 있네. 어쨌든 이 아파트도 4억 5천이 4억 3,500 1,500 하락했는데 이게 저가 아파트라서 3.3% 그래도 꽤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추세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동에 부천 중동 이것도 일기 신도시 연구할 때 만든 거예요. 포도 3보 영남 아파트가 1836세대 어마어마한 세대네요. 여기도 75제곱짜리가 6억 4,500이 5억 9,200 신고돼서 5,300 8.2% 하락했네요. 자, 또 볼까요? 이번에는 2개 단지가 있네. 경기도 광명이네요. 광명 넘어가 보니까 하안동에 광명 이편한 센트레빌일까? 이게 센인 거 보니까 센언인가? 예, 이거 여기도 2,815세대야. 12년차. 근데 59제곱짜리가 8억이 7억 4천 신고돼서 6천만원 7.5% 하락했고요. 밑에 철산동에 광명 철산 13단지 2,460세대 36년차 꽤 오래됐네요. 여기가 이게 노원구 이렇게 주공아파트 생길 때 같이 아마 생겼었던 아파트 제가 기억하는데 맞을 거예요. 73제곱짜리가 10억 1,500이 7억 8,500. 우와, 2억 3천 하락했어요. 22.6%. 10억 정도 되는 게 2억 3천 하락했으면 많이 하락한 거죠. 그렇죠. 요즘에 그런 게 많아요. 지금 다. 또 볼까요? 이제 며칠 동안에 추가로 신고된 거 말씀드렸고요. 자, 요거는 명목 지수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매일매일 제가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일일 데이터예요. 이거 그 대신 이거는 명목입니다. 물가 반영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까만 거 있죠. 까만 거. 요게 이게 이번 달에 신고된 것 중에 상승거래, 하락거래를 계속 누적시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하락거래가 훨씬 많죠? 당연히 지금 하락 중이니까 하락거래가 더 많겠죠. 그 다음에 이걸 물가를 반영한 거는 더 심하게 빠집니다. 이렇게 더 심하게 이렇게 빠져요. 반등도 별로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은 물가 반영 안 한 거예요. 다른 달은 물가를 반영했고요. 10월달 거는 11월 2일 날 물가를 발표를 하면, 그때 반영을 하면, 9월달은 물가만큼 더해졌어요. 왜? 물가가 전월비 플러스가 났어. 보통은 마이너스가 났어. 물가가 마이너스 나면 그 수익률에다가 더해줍니다. 당연히 물가가 하락했으면 수익률에서 빼주고요. 대체로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빼주는데, 지난 9월 달에는 물가가 전월비 플러스가 났더라고. 전년 동월비야 당연히 플러스 나는 거고. 근데 엑셀에서는 부동산에서는 직전월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자, 명목 지수로 왼쪽은 서울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어서 매일매일 지수를 만들어서 월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요. 오른쪽은 경기도 주요 11개 지역. 그래도 웬만한 데 다 들어갔어요. 지역 110개 단지겠죠. 서울 아파트는 거의 400개 단지. 시총이 세대수로는 55만 세대고요. 시총이 855조예요. 줄어서 비중이 서울 전체의 42%예요. 42%. 세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대단지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확연하게 좀 빠지고 있는 게 보이죠. 당연히 노도광이 제일 많이 올랐다가 작년 9월 달에 상승 치고 빠졌어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명목이에요, 이거. 근데 명목으로 봐도 송파구 빠지는 거 진짜 허벌나죠.
송파구가 꼴등이야 지금. 허벌나게 빠지고 있어. 원래 강남구보다 송파구가 더 올랐었어. 근데 강남구는 좀 덜 올랐지만 덜 빠지고 있다고. 근데 송파구는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초토화. 그러니까 강동구도 같이 빠지지. 금강구도 좀 빠지고요. 오른쪽 경기도 11개 지역, 그건 110개 단지지만 16만 7천 세대예요. 평균가는 9억이네. 9억 1천만 원 정도 되네. 서울 아파트는 15억 5천이에요. 15억 5천. 당연히 고가 아파트, 비싼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을 골랐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비싼 거죠. 자, 경기도도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빠지는 데가 수원, 광교가 제일 급하게 빠지네. 이렇게. 그 다음에 안양, 평촌도 급하게 빠지다가 잠깐 쉬는 모양. 용인, 수지도 빠지고, 군포 3번도 빠지고, 성남, 분당만 다른 아파트 빠질 때 한번 올랐다가 그래도 결국은 다시 빠지네. 그쵸. 인덕원도 그랬어. 인덕원. 아니 인덕원이 아니라 군포 3번. 군포 3번도 월초에 좀 잠깐 반짝했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다음에 경기도 과천은 제일 못 올랐다가 좀 빠지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 하남을 잘 보세요. 경기도 하남은 강동구 빠지는 게 영향이 있어. 근데 강동구는 송파구 빠지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항상 요 세 지역은 저의 주 활동 무대이자 어차피 이 근처에서 멀리 못 벗어날 것 같은데 송파구가 많이 빠지니까 저 아파트 다시 구매를 빠르면은 2년 후, 일단 기본적으로는 7년 후거든요. 왜? 1년 하락했잖아요. 저는 3년 하락, 2년 반등, 다시 3년 하락, 그래서 총 8년 하락한다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따라서는 2년 하락, 아니 3년 하락, 2년 반등, 3년 하락, 요럴 때 요 3년 하락한 다음에 2년 상승할 때 더 많이 올라 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3년 추가로 빠질 때 저점을 안 깨는 경우, 그게 IMF 때 그 서초구가 그랬어요. 서초구가 다른 아파트는 IMF 때 전저점을 다 깼거든요. 서초구는 오히려 덜 떨어진 다음에 빠지긴 빠졌는데 찔끔 빠진 다음에 더 치고 올라가더라니까. 그리고 상승의 주도주 돼갖고 결국은 어떻게 폭발해? 버블 세븐의 주역이었다니까 서초구가. 저 서초구는 좋겠어. 지금도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실거래가도 강남구랑 서초구는 거래가 없다니까.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하락하는 거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송파구는 거래가 많이 돼. 그러니까 하락하는 게 막 나와. 근데 서초구도 결국 이제 신고가 되면은 아마 하락하는 거래가 신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물가를 반영한 겁니다. 근데 초기에는 잘 몰랐는데 보세요.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그래프가 거의 비슷해지죠. 그러니까 변곡점은 실거래가 지수를 봐야지 더 빨리 찾아낼 수가 있고, 나중에는요 명목도 급락하고 실질도 급락해갖고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 대신 장기 시계열, 과거 비교 또는 다른 나라나 이게 비교할 때는 물가를 반영한 걸 비교하는 게 기본이죠. 자, 막대 그래프입니다. 9월달 보세요. 9월달에 송파구 폭락한 거 보이죠? 10월달에도 또 폭락해요. 제일 많이 빠져. 아직 얘는 물가 반영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경기도 11개 지역. 여기는 뭐 폭넓게 빠지죠. 폭넓게. 수원, 강교 폭락하는 거 보세요. 경기도 구리는 이번 달에 두 건 신고돼갖고 1.9% 플러스로 나오는데, 지난달에 워낙 많이 빠져서 얘가 반등하는 정도라고 봐야 돼요. 특히 광교도 이번 달 플러스잖아. 왜? 지난달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찔끔 반등하는 기술적 반등 정도 봐야 돼요. 이번 달은 경기도 광명이 3건 신고됐는데, 아까 하안동 뭐 이쪽, 철산동 이쪽 급락하는 게 심상치가 않네. 그쵸? 단지 하나의 세대수, 그러니까 하나의 평형이 막 20% 30% 빠지면은, 물론 단지 전체를 보면은 그래봤자 5%밖에 안 빠져. 그래봤자 또 그 지역으로 10개 단지를 묶으면 한 1%밖에 안 빠져. 뭐 이런 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주간 단위입니다. 어저께 뉴스 많이 나왔죠? 부동산원 데이터를 주로 발표하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어요. 자, 제일 윗줄은 부동산원의 주간 매매가 지수 등락률 다 하락했어요. 제일 많이 하락한 데가 송파구가 1등이네.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 송파구 1등. 그 다음에 강동구도 만만치가 않죠. 같이 따라간다니까. 근데 여기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이런 원래 맨날 1등이야. 하락할 때. 그 다음에 KB 볼게요. KB도 다 전부 하락인데 종로구는 거래가 없으니까 그냥 보합이야. 여기 1등이 성북구에 성북구. 제일 많이 빠진 데가. 그 다음에 잠깐만요. 25등이 없어졌네. 구로구가 빵등이니까, 빵프로니까 24개 중에 24등이네. 예, 이거 그래도 25등이라고 해야지. 종로구가, 얘네는 아파트 종로에 몇 개 없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송파가 또 여기도 꼴등해서 세 번째잖아. 이렇습니다. 노원구도 많이 빠졌고 양천구도 좀 빠졌네요. 생각지도 않게. 자, 이번에는 누적입니다. 밑에 있는 건 누적인데 부동산원에서 누적시킨 것 중에 가장 많이 빠진 데는 노원구랑 도봉구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이거 누적이에요. 고가 대비 누적. 은평구도 많이 빠졌고 성북구도 많이 빠졌고요. 서대문구도 좀 꽤 빠졌네. 그리고 강남 3구랑 용산구 중 4개 중에 송파구도 꽤 많이 빠졌고요. 자, KB 기준으로 보면은 역시 도봉구가 제일 많이 빠졌고 노원구, 그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 송파구도 많이 빠졌네. 22등이야. 22등. 그러니까 끝에서 세 번째죠. 끝에서 세 번째. 25, 24, 23, 22. 끝에서 네 번째구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로우 데이터입니다. 부동산원의 주간 3년 동안의 그래프인데 최근에 폭락하는 기울기가 심상치가 않죠. 특히 송파구, 강남 3구, 용산구 중에 송파구가 분홍색이 급하게 떨어지잖아 지금. 뒤늦게 떨어지네. 뒤늦게. 근데 다른 데라고 만만치 않아요. 강동구 빨간색도 보세요. 강동구도 최근에 기울기가 엄청 급해졌어. 마포구, 서대문구 이쪽도 많이 빠지네. 그 다음에 동작구는 좀 잘 버티다가 이제 뒤늦게 빠지고. 야, 여기도 보니까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도 빠지고 여기 성북구 폭락하는 거 보세요. 점점 요거는 인덱스고요. 인덱스가 이제 굽었죠. 그 다음에 이건 하락률이에요. 하락률이 점점 더 하락률이 커지죠. 이건 주간 데이터, 부동산원 데이터고요. 자, 이거 거래 보겠습니다. 거래. 지난달에 612건 신고되고 있고요. 이번 달은 257건이에요. 이제 한참 아직 더 남았지만 이걸로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밑에 보세요. 밑에 거는 전세 거래거든요. 전세 거래. 이거 전세 거래예요. 이거는 매매 거래예요. 야, 어떻게 이러냐? 예를 들어서 강서구를 보면 매매 거래가 12건이야 이번 달. 근데 전세 거래는 560건이야. 송파구 전세 530건에 매매 18건이야. 참나 이거 매매는 완전히 죽었네. 다 그러니까 매매 아파트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매매 대신 전세 대신 월세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아파트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는 그 집값 떨어진 건 집주인 몫이잖아요. 나는 월 사는 만큼의 그 대가를 치르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점점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네요. 자, 이걸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자, 까만 거는 그 9월달 겁니다. 9월달 612건이 신고가 됐는데 이제 3일 남았죠. 3일 동안 이게 뭐냐면 토일까지 그쵸. 이번 달이 30일까지밖에 없나? 아니다. 31일까지 있으니까 29, 30, 30일 3일 남았네. 3일 612건인데 3일 신고돼봤자 한 6건 더 신고되는 걸로 시뮬레이션 되네. 왜 과거에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618건이야. 즉 역대 최저 거래가 9월 달에 벌어집니다. 직전에 8월 달에 673건이었어. 그보다 더 많은 게 7월 달에 639건이었네. 근데 9월 달에 618건으로 되면 역대 최저 거래량이 나와요. 문제는 10월 달인데 10월 달도 지금 257건 신고됐는데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잖아요. 시뮬레이션 하니까 594건으로 신고돼. 600건이 못 넘어. 야, 처음으로 600건 깨지나? 한번 봅시다. 자, 거래 줄면서 여기에 까만강 국토부 실거래가치도 폭락하는 거 보세요. 제가 조사하는 9억, 15억 사이의 옐로우 칩, 그 다음에 15억 이상의 핑크 칩, 그 다음에 9억 이하의 그린존. 이거 그린존에 비해서도 국토부 실거래가가 더 급하게 빠지죠. 왜 급한지 아세요? 제가 조사하는 그린존은 9억 이하여도 그 동네에서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고르잖아요. 노원구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고르잖아. 근데 국토부는 꼴등도 다 포함된다고 전수조사하잖아. 그러니까 똘똘한 놈보다 안 똘똘한 놈들이 더 빠지고 있는 거야 지금. 얼마 전까지는 뭐 똘똘한 한채 양극화 현상 이 얘기 나왔잖아. 근데 이제 양극화도 이제 끝났어. 다 같이 빠져 이제. 자, 연 단위로 2003년부터 거래를 봤을 때 요 초록색이 5,000건이거든요. 예년에 보면 5,000건을 다 넘었어. 12,000, 13,000 이랬어. 5,000건 미만이 없었다니까.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5,000건 밑을 매물 돌다가 이번에는 5,000건이 뭐야? 2,000건 넘은 적도 없어.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은 1,000건 넘은 적도 없어. 그러면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잖아요. 마치 이런 거 같지 않아? 이런 거? 그래갖고 나중에 막판에 가서 폭락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서프라임 사태. 2008년도 말에 9월 달에. 그러니까 거래가 줄면서 폭락하다가 막판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막 던지기가 나온다고. 투매가 나와요. 지금은 거래가 안 되는 게 워낙 많어. 실거래가 신고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락하는데, 자, 이거는 2년 동안에 요 국토부 제 실거래가 조사한 거랑 매 1일 데이터랑
요거는 매매가 주간 부동산원, 이건 전세가 부동산원. 제가 실거래가가 빠질 때도 얘는 그냥 고개만 숙였지 많이 빠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뒤늦게 폭락하는 거라고. 근데 그 전부터 보세요. KB의 전세 수급 지수 빠지는 거 보세요. 부동산원 전세 수급 지수 빠지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KB의 매매 수급 지수 빠지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빨간색 부동산원의 매매 수급 지수 빠지는 거 보세요. 어쨌든 지금은 전부 신저가 계속 깨고 있죠. 거래는 뭐 논할 일도 없고. 자, 이거를 2018년부터 봐도 이렇게 보조지표들이 오르락내락 하는데 한 2년 전부터는 추세적으로 하락하죠. 추세적으로 등락은 하지만 여기서 등락은 하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자, 22년 동안의 그래프 2000년 이후에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전세 수급 지수, KB 전세 수급 지수가 폭락을 한다. 매매 수급 지수 폭락을 한다. 나중에 1차, 2차 이렇게 폭락하는데 이거 빠질 때도 매매가가 살살살살 올랐었어. 약하게라도. 근데 뒤늦게 폭락하는 거 보세요. 요거. 근데 얘 아직도 바닥 안 쳤어요. 왜? 과거에 바닥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매매 수급 지수 KB. 그 다음에 지금 2018년 이후에 국토부 실거래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가지고 지수를 만든 스타 지수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친 거 보이죠? 근데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지수도 10월 달에 상투라고 나오죠? 또 정확하죠? 그러니까 엘리엇이 셀렉팅도 잘했고 지수도 잘 만든 거예요. 왜? 국토부랑 똑같으니까. 등락의 약간 크기는 다르지만, 왜냐면 저보다 국토부가 더 많이 빠진다니까? 왜냐면 저는 시가총액 똘똘한 100개를 골라서 하는 거고, 국토부는 전수조사라고. 서울 아파트에서 실거래가 된 거 전부 한다고. 그러니까 약한 놈이 더 반영이 되지. 그러니까 엘리엇이 조사하는 100개 아파트는 그나마 센 놈들이야. 그 센 놈들도 빠지는데 덜 센 놈들은 더 빠지고 있다고. 국토부 실거래까지는 더 빠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5월달에 요 추세선 깬 거 봤죠? 요게 8년 동안 올라오는 추세선이에요. 요거 물론 한 15개월 올라오던 단기 추세선도 여기서 깨졌고 빠지고 있죠. 이거를 86년부터 보면, 자 보세요. 아까 방금 전에 했던 8년 추세선 깨진 거 얘기했죠.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8년 추세선이 깨지고 나서 박살이 나가지고 6년을 하락했거든. 근데 노태우 대통령 때도 4년 동안, 이때는 4년 올랐으니까 4년이 최장기지. 4년 동안의 상승 추세가 무너지고 나서 3년 하락, 3년 상승, 2년 하락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 3, 2네. 3, 3, 2. 그러니까 이때는 3, 3, 2 이렇게 빠졌고, 이때는 2, 1, 3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냐면요. 3, 2, 3 이렇게 빠질 거로 봐요. 근데 문제는 3년 빠진 다음에 반등할 때 이거 서초구가 다른 아파트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올랐다가 IMF를 맞았거든요. 근데 서초구는 이렇게 별로 안 빠져. 그러다가 오히려 올라. 그러다가 이렇게 빠진 다음에 여기서 날아가더라니까. 즉 IMF 때 91년 고점을 안 깨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눈에 띄거나 잘 파악이 되면은 저는 2년 정도 후에 아파트를 다시 살 거고, 그게 아니면 8년 후에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 와이프한테는 4년 이렇게 2번 살자 이렇게 얘기는 해놨는데 3년차 때는, 즉 이제 1년 지났으니까 2년 후에 저 아파트 살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 실거래가로 어디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거든. 근데 투자 목적도 있다면 덜 떨어진 아파트를 사야 돼. 덜 떨어진 아파트. 잠깐, 덜 떨어졌다는 건 바보를 얘기하는데, 이런 덜 떨어진 놈아.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그러니까 조금 하락한 아파트가 나중에 더 오르더라. 그러니까 초기에는 다 같이 오르지. 그리고 지금 91년 지금의 상투 상황이 닷컴 버블보다는 노태우 대통령 때나 비슷하다. 왜? 이때는 오르긴 오르는데 상승률이, 그러니까 거래가 줄면서 올랐죠.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올랐죠. 여러분들 하락하고 나서 거래 준 게 아니에요. 거래가 줄면서 1년 정도를 더 올랐었어. 근데 91년도 노태우 대통령 때도 거래가 줄면서 올랐다니까.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올랐다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버블 세븐 때는요, 상승률이 폭발하면서 올랐어. 거래도 폭발하면서 올랐어. 좀 모양이 달라요 이게. 자, 그리고 이거를 확대한 게 요겁니다. 요거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 만에 상투 쳤고요. 이때도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 만에 상투 쳤어요. 그런데 2006년도 버블 세븐 때는요, 2년 전 동월비가 꺾이면서 동시에 상투를 쳤어. 왜? 막판에 엄청 폭등했거든. 거래도 폭발하면서.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자, 추세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가 어떻게 보냐면, 일단 87년 저점 P1이라고 놓고요. 98년 IMF제를 P2로 놓으면 기가 막히게 박근혜 대통령 때 딱 바닥을 쳐요. 기가 막히죠. 누가 알기라서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빠진 다음에 반등했다가 이렇게 빠진다고 봐요. 여기서 한번 반등을 할 것 같아. 약하게라도. 어떻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빠지는 거. 저 이걸 보고 있거든요. 2029년 30년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8년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2029년 10월달이죠. 정확히 8년이면. 작년 10월달이 상투였으니까. 여기서부터 기나긴 8년을 하락하는데, 요 정도 급이 아니라 이거예요, 저는. 왜냐면 그러니까 추세선은 결국은 저는 2013년, 14년 정도? 14년 저점까지도 빠진다고 보는데, 그 대신 명목으로는 아마 2017년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물가를 감안한 실질은 더 빠지죠. 왜? 물가를 반영하니까, 물가만큼 더 차감을 하니까. 자, 지금 추세선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여기서 한번 반등할 것 같아요. 요 추세선에. 요 87년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IMF, 박근혜 대통령, 요 바닥이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요. 이거서 반등한다고. 근데 이게 결국은 깨질 거라고 봐. 그 다음에 요걸 봐요, 요거. 이게 1960년부터 올라오는 거잖아. 이거 최장기 추세선. 저 위에서 한 몇 년 있다가 만나는 거지. 2030년 정도에 만난다고 봐. 이제 2030년 정도에 여기까지. 그 대신 명목은 덜 빠져. 명목은 여기까지밖에 안 빠져요. 실제는 여기까지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명목은 한 40%, 평균적으로 40 몇 프로 빠질 거고, 실질로는 한 50 몇 프로 빠진다고 봐요. 60% 가까이.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는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했을 때 정확히 맞아요.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 60년부터 시작된 파동이 79년 음마아파트 입주하면서 또 건설주 파동 나면서 끝났고요. 여기서 작전이 몇 번 있었고, 이게 실제로 다른 아파트 이렇게 못 올랐는데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이렇게 올랐어. 이거 여기 마름목골 조정 A, B, C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대세 상승 그랜드 슈퍼사이클 3파가 시작됐는데 1, 2, 3, 4, 5 여기를 좀 확대해 보면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끝났는데, 문제는 김영삼 조정파는 노태우에 대한 조정파고, 이명박 조정파는 노무현에 대한 조정파고, 윤석열 조정파는 문재인 상승에 대한 조정파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에 대한 조정파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후는 정말 폭락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버블 세븐 붕괴되고 나서 그거랑 또 IMF랑 이거랑 차원이 다르다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8년 빠지는데 1년밖에 안 빠졌어. 지금 1년 하락했는데 뭐 반토막 난 아파트도 생기고 30% 난 아파트 생기고 몇 억씩 빠지잖아요. 이제 1년 지났다니까. 이제 7년 남아서 7년. 나중에 봐봐요. 지금 2억 떨어져서 3억 떨어져서 판 사람이 위너야. 지나고 보면.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에요. 파동이 누가 그래프를 만들듯이 김영삼 때도 A, B, C로 빠졌고 이명박 때도 A, B, C로 빠졌어요. 근데 상승할 때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1, 2, 3, 4, 5 5개로 이루어지면서 8년 5개월인가? 8년 5개월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는요. 1, 2, 3, 4, 5 하면서 8년 9개월 올랐어. 기간도 비슷하잖아. 파동도 비슷하고. 또 하필이면 꼭지 바로 직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재선되고, 또 꺾이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보수정부가 탄생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보수가 아닌데 진보인데. 윤석열 대통령 진보예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 했으니까 진보 좌파 맞아. 맞죠? 장난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금리를 업데이트 했거든요. 야, 진짜 많이 오르네. 이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를. 그러니 여기도 안 꺾이고 박여. 근데 이번에 꺾이기 전에 1년 반 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고. 거의 꺾일 때쯤에서 금리 올린 거지, 실제로 금리는 1년 반, 2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다고. 즉, 노무현 대통령 때도 1년 전, 2년 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파트도 올라. 왜? 초저금리에서 올라봤자 별거 아니야. 근데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 그러고 기준금리도 올리고니까 얘가 빠샥 박살나는 거지. 이번에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 있었다니까 기준금리는 나중에 뒤늦게 오른 거예요. 이게 패턴이 똑같다니까. 어떻게 금리 올라가는 거 봐. 무서워. 그리고 이거는 2013년 이후, 이번에 대세상승장 이후에
연 단위의 일 데이터를 쭉 한 거거든요. 매년 올랐잖아. 이렇게 매년 제일 많이 오른 게 2017년 20.46%, 이거 물가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도 16.84%야. 그런데 2022년 올해는 마이너스 8.4%야. 주장창 빠져. 지금 4분기째 빠지는 거야. 4분기째. 보통 1, 2분기 하락을 할 수는 있어. 보통 1분기 하락하면 끝까지 올라. 엄청 올랐어. 다 올랐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 현재는 계속 빠져. 이거 갖다 대통령 그래프로 보면, 자, 당연히 노태우 대통령 때가 제일 많이 올랐지. 5년 동안.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가, 노태우 대통령 제일 많이 올랐고, 노무현 대통령 분홍색이 그 다음에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문재인 대통령 때 더 올랐구나. 막판까지 올랐잖아. 거의 막판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한 1년 몇 개월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하기 6개월 전까지도 지수가 올랐네. 그쵸? 근데 문제는 그 하락하던 기울기가 윤석열 대통령 때 취임하자마자 계속 빠져. 지금 취임하자마자 빠진 대통령이, 지금 여기다가 박근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넣어봐야겠어. 다른 대통령은 어쨌나. 저는 지금 폭등했던 3명의 대통령만 그려놨었는데, 다른 대통령도 다 넣을게요. 네, 여기까지 방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목, 질서 있는 폭락. 2021년 10월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 제 책에서보다 조금 몇 달 늦었지만 그래도 2021년은, 왜냐면 34년 동안 상승에 대한 조종파니까 거기서 몇 달 늦으면 어때요. 그리고 꺾인 다음에 팔려고 그러면 안 팔려. 인력 떨어뜨려야지 팔릴까 말까야. 집보로도 안 와. 그러니까 올라갈 때 꺾인다는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맞아요. 전 올라갈 때 팔았기 때문에 더 쉽게 팔았어. 근데 지금 팔려고 그래 봐. 안 팔려요. 집보로도 안 와. 몇 억 사나도 안 와. 어쨌든 아파트 매도 차익이죠. 세금 빼기, 세해 전에 9억 2천인데 그 중에 9,200으로 고포스 들어가서 거의 9천만 원 벌었다가, 9,500 벌었다가 지금 최근에 증시가 반등하면서 저는 더 깨지고 있어요. 7,600으로 줄었어. 102%에서 82%까지 줄었습니다. 뭐 월요일 날 마지막 날 또 윈도우 드레싱 나오면 또 깨지겠네. 괜찮아요. 저는 먹었던 거 반 정도 토해내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 실거래가 방송하고, 송파구 잠실 쪽은 내일 특별 방송을 아파트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할게요. 그래프, 장기 그래프, 80년대부터 그래프, 잠실 주공 1단지, 2단지, 리센치 이런 것들 여러분들 30년 그래프를 한번 봐야 된다니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엘리엇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거래가 좀 늘면 자주 할게요. 근데 지금은 거래가 너무 없어갖고 매일매일 방송하는 게 좀 별 의미가 없고, 또 옛날에 뉴스도 많이 올리긴 했지만 요즘에는 조금 제가 버겁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